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혈압은 여전히 흔들리고 피로는 더 오래 갈까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생각이 드셨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노력과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이 하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오래 걷고, 더 강하게 운동하고, 더 엄격하게 식단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혈관은 강도보다 리듬에 더 민감합니다. 의외로 노력이 많을수록 변동폭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급하게 시작하고 갑자기 강도를 올리고 충분한 회복 없이 반복하면 혈관은 긴장 상태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근에는 평균 수치보다 변동성과 회복 속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혹시 운동 후 오히려 더 두근거리고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조금 어긋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혈관이 왜 강도보다 리듬에 반응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근육처럼 생각합니다. 강하게 자극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근육과 다릅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관은 압력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입니다. 지속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혈관은 수축합니다. 그 후 서서히 이완합니다. 이 과정이 부드럽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빠르고 너무 자주 반복될 때입니다. 의외로 고강도 운동을 자주 반복하거나 아침에 급히 시작하는 습관은 혈관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혈관 건강의 핵심을 일관성과 안정성으로 설명합니다. 리듬이 일정하면 내피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변동폭도 줄어듭니다. 혹시 요즘 하루 중 에너지의 기복이 크지 않습니까? 아침은 괜찮다가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고 저녁에는 더 무거워지는 패턴. 그것은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한 번의 강한 자극보다 매일의 반복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평균 혈압 수치의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압을 재면 하나의 숫자가 나옵니다. 120, 130. 그 숫자를 보고 안심하거나 걱정합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하루의 평균입니까? 아니면 한순간의 결과입니까?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합니다. 움직임, 감정, 수면, 식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외로 평균 수치가 정상 범위여도 하루 변동폭이 크면 혈관에는 더 많은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에서 160까지 오르내린 뒤 평균이 130이라면 그 평균이 정말 안전할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근에는 평균 혈압보다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혈관은 숫자 자체보다 급격한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혹시 긴장한 날 혈압이 크게 오르고 그 여파가 오래 남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혈관 반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왜 결과가 불안정할까요? 평균만 보고 변동을 놓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변동성이 어떻게 쌓여 부담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은 고정된 관이 아닙니다. 계속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압이 빠르게 오르면 혈관 벽에는 순간적인 장력이 증가합니다. 이 장력이 하루에 한두 번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의외로 급하게 시작하는 아침,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
감정 기복이 큰 날들은 혈관 변동폭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당장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벽은 점점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혈압 변동성이 높을수록 심혈관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 이 변동의 영향이 더 오래 남습니다. 혹시 운동을 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스트레스가 심했던 날 심장이 오래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변동성이 쌓이는 순간입니다. 노력은 했지만 리듬은 불안정했다면 혈관은 지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아침 전환의 함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혈관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기상 직후에는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를 아침 상승 반응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급히 일어나고 바로 휴대전화를 보고 강한 빛과 자극을 받으면 혈압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의외로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급격한 상승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성이 줄어 완충 능력이 약해집니다. 전문가들 역시 심혈관 사건이 아침 시간대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그만큼 전환 속도가 중요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급한 시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노력은 충분했지만 출발점이 급했다면 혈관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핵심인 내피의 조용한 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안쪽에는 아주 얇은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를 내피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 기능의 중심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내피는 혈관을 넓히고 좁히는 신호를 조절합니다. 즉, 압력 변화에 대한 완충 장치입니다. 이 기능이 건강하면 혈압이 오르더라도 부드럽게 대응합니다. 의외로 막힘이 없는데도 내피는 먼저 지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급격한 상승, 지속적인 긴장, 회복 없는 자극. 이 작은 자극들이 내피를 서서히 피로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들 역시 내피 기능 저하가 초기 혈관 변화의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혹시 예전보다 스트레스 후 회복이 늦지 않습니까? 운동 후 심장이 오래 두근거리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체력 문제만이 아니라 내피 반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리듬이 불안정했다면 내피는 계속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혈관이 악화된다는 것은 갑자기 무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히 반응이 둔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운동의 역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은 분명 필요합니다.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혈압은 더 흔들릴까요? 기본적인 사실 하나. 운동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심박은 오르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반응은 건강한 자극입니다. 하지만 이미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강도를 갑자기 올리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운동 직후보다 운동 다음 날 더 피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육 문제가 아니라 회복 설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중장년 이후에는 강도보다 회복과 리듬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고강도 운동을 반복하면 내피는 더 자주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혹시 운동 후 심장이 오래 뛰거나 몸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것은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출발점이 급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노력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 어긋났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더 많이 실가 아니라 단추어 부드럽게 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중장년 이후 달라지는 회복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0대의 회복과 60대의 회복은 다릅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되는 속도는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나이가 들수록 자율신경 균형 회복은 느려집니다. 혈관 탄성도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방식이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 하던 강도, 같은 속도, 같은 자극. 하지만 몸은 이미 다르게 반응합니다. 의외로 60대 이후에는 자극보다 회복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회복이 부족하면 혈관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전문가들 역시 중장년 건강관리에서 리듬 유지와 충분한 회복을 강조합니다. 혹시 운동 후 예전보다 피로가 오래가지 않습니까? 혹시 스트레스가 지나간 뒤에도 심장이 한동안 빠르게 뛰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회복 설계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력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혈관은 점점 지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작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크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초기 혈관 부담은 가벼운 두근거림, 아침의 무거움, 회복 지연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나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겠지.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60대 이후에는 이 작은 신호가 더 중요합니다. 예전보다 스트레스 후 안정이 늦고, 운동 후 심박이 오래 유지되고, 아침 컨디션이 쉽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 체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자각 증상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큰 병의 신호가 아니라 관리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했는데도 악화되는 느낌이 든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먼저 보십시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분 출발 재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1분.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앉아 호흡을 3번 천천히 합니다.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천천히 호흡하면 교감신경의 급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분.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2-3번 나누어 마십니다. 밤 동안 줄어든 수분을 부드럽게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의외로 이 작은 순서 변화가 아침 두근거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분. 발목과 어깨를 가볍게 움직입니다. 강도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혈류는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이 3분은 혈관을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노력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출발점을 바꿀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7일 동안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7일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날,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십시오. 주말이라도 크게 늦추지 마십시오. 둘째 날, 아침 3분 공식을 실천하십시오. 호흡, 물, 가벼운 움직임. 셋째 날, 아침 혈압을 재되 숫자와 함께 그날의 느낌을 기록하십시오. 넷째 날, 잠들기 전 자극을 줄여보십시오. 수면의 질을 점검하십시오.
5째 날, 운동 강도를 유지하되 갑자기 올리지 마십시오. 6째 날, 하루 중 긴장이 오래 남는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7째 날, 처음과 비교해 보십시오. 기본적인 사실 하나. 몸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수치보다 아침의 안정감과 회복 속도에서 먼저 차이를 느낍니다. 노력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운동도 했고, 식단도 조절했고, 검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혈관이 더 흔들린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방향이 조금 어긋났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관은 강도보다 리듬과 회복에 더 민감합니다. 더 많이 하기 전에 더 안정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아침 회복 없이 반복되는 고강도 자극, 쌓이는 변동성. 이것이 조용한 악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용한 회복도 가능합니다. 출발점을 바꾸십시오. 아침 3분, 호흡, 물 1컵, 천천히 움직이기. 강도를 낮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노력은 그대로 두고 리듬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7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데도 혈관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같은 노력도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공유해 보셔도 좋습니다. 댓글에 방향부터 바꿉니다 라고 남겨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